예, 오늘 뉴스 퍼레이드는 태풍 흰남노 속보를 특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태풍 흰남노가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히 부산을 집중적으로 강타해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지금 현재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해운대는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태풍은 오전 6시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초속 4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해운대 상가에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날아갔고 나무 판자도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까지 차량 침수 등 피해 신고가 100건이 넘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후까지 순간 최대 초속 60m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는 빌딩풍도 더해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파도 높이도 12m가 예상되는데 일부 해안가 도로는 만조 시간인 새벽 4시 반부터 얼음 무릎 높이만큼 침수되는 등 해일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00mm 폭우와 최대 200mm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부산 시내도로 40곳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부산시는 마을 회관 등 2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대피 공간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어서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 울산 방어진 항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상훈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상훈 기자도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배상훈 기자 연결됐습니까? 예, 배상훈 기자 연결됐는데요. 네. 자, 배상훈 기자 지금 울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해안가에는 비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현장 중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태풍은 조금 전인 오전 7시쯤 이곳 울산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오후 11시부터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울주군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유속이 워낙 빠르고 물이 불어나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부터 울산 동구 성끝마을 주민 등 해안가 주민 57명을 인근 주민센터와 숙박업소에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배치해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기업체들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9척을 서해로 비항시켰고 현대자동차는 수출부두에 있던 완성차를 모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오늘 울산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이 울산에 가장 가까운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울산 방어진항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다음은 창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태풍이 관통한 경남 창원 태풍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지고 침수 등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창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는 오전 6시쯤 창원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몰아친 강풍에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부근에 비가 많이 내려 산청 경호교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강댐은 수문을 열고 초당 3,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의 모든 학교는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을 합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남해에서는 변전소가 침수됐고 밀양과 통영에서 48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까지 창원 부산 간 도로 부산 방향 전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또 지하차도와 해안도로를 비롯해 거가대로와 삼천포대교, 마창대교, 남해대교 등 304곳 통행과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가지만 만조와 함께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해안지대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항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향하기 직전에 지났던 곳들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해일 피해가 예상이 됐었는데 신경희 기자, 지금은 좀 비가 그친 것 같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남 여수는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던 거센 빗줄기는 현재 많이 잦아든 상황입니다. 실종과 부상과 같은 인명피해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새벽 4시쯤 여수와 약 80km 떨어진 곳까지 근접했습니다. 거문도에선 13m가 넘는 파도가 관측됐고 신안 가거도에선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2.3m까지 불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벌교 IC부터 순천만 IC까지 양방향 모두 강풍 피해 우려로 차단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비바람 상황은 조금씩 나아져 중단될 예정이었던 여수 시내버스는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능성이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탈선 우려로 호담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을 전망이고 구례와 보성 등 특별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선 주민 2,3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전남엔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최대 40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강풍 반경이 400km로 넓어 한반도 전역이 아직 영향권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여수국동항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을 맞았던 제주, 현재는 비가 그쳤다고 하는데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지금 비가 좀 그친 것 같고요. 강풍도 좀 잦아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폭우가 쏟아졌던 이곳 서귀포 법한포구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간만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내내 강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만 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밤 사이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바람에 못 이겨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어선이 바람에 떠밀려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 신고 건수만 198건에 달합니다. 이 중 고립 등으로 인해 인명구조를 요청한 건만 11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잇는 항로는 모두 폐쇄됐고 어제 오후 2시 이후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 지역 학교는 대부분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람에 파도가 거세지면서 해안가 인근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태풍이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수도권의 빗줄기는 세찼습니다. 현재 잠수교도 수위가 높아져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밤새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이곳 잠수교도 현재 수위가 8.7m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7시 50분쯤 잠수교 보행로를 통제한 데 이어 9시 50분쯤엔 잠수교 양방향을 통제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엔 올림픽대로 가양에서 동작까지 양방향과 동부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자정즈음부터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도 통행이 막혔습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 일부 구간도 차로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의 출입이 금지됐고 우면산과 청계산 같은 등산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도로 통제가 이어지면 출근길 대란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고 중학교는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도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인력을 6,400명으로 늘리고
침수 취약 지역에 모래주머니 32만 개를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유례 없이 강력한 태풍 흰남노 소식 저희가 특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산 소식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계시는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부산에 계시는 거죠? 현재 부산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전인 7시경에 이 태풍이 부산에 채 근접했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이제 강한 그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내려차고 있습니다. 예. 네. 부산시가 이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보고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밤새 거친 그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쳐가지고 그 태풍의 위력을 한번 느꼈는데요. 네. 예. 아마 그 부산, 경남,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정확한 피해는 아마 그 상황이 좀 마무리된 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태풍이 부산에 이제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크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태풍이 부산을 지나고 나면은 예. 일단은 그 위험 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큰 피해는 아마 없지만 그러나 태풍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강수와 바람을 네. 동반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고층 빌딩 이제 밀집한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태풍 상륙 지점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강도 크기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번 태풍 흰남노는 2003년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더니 태풍 매기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해운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당시하고 또 다르게 해안을 따라서 고층 빌딩하고 이제 각종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태풍이 올 때마다 이제 월파라든지 이런 빌딩풍이 이제 문제가 되곤 했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해운대 앞바다 풍속이 초속 23m였었는데 최고층 빌딩인 LCD 주변에서는 그거의 2배가 넘는 47.6m의 바람이 관측된 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빌딩풍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방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교수님께서 이제 부산 대 대기환경학과 교수시니까 자,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태풍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상공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태풍은 이제 고위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예. 에너지원이 사실 해양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수증기들인데 수증기가 열인데 예. 네. 그 에너지원이 끊기게 되거든요. 예. 끊기게 되면은 그냥 빨리 진행하면서 중위도에 있는 편서풍대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위도로 올라오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루사 같은 경우에는 한 22일 정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상륙 지점이 이제 이번에 거제도였었고요. 네. 예. 빠져나가는 게 예상되는 곳이 지금 포항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고흥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관통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피해를 줬죠. 예.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라와 루사, 최악의 태풍이 늘 가을에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을에 또다시 이런 태풍이 또 올까라는 염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구가 데워지면 가장 먼저 데워지는 게 이제 지면하고 대기인데, 예. 그 다음이 이제 해양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대기는 7월, 8월 정도에 가장 덥지만, 이제 해양은 8월이나 이제 9월 초순에 가장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그 남해하고, 태풍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중국해 쪽의 그 해수온이 작게는 1도, 그 다음에 많게는 한 3도가량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향후라도 우리가 태풍이 워낙 케오틱한 현상이라서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만 잘 맞아진다면 언제든지 태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내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부산에서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님과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태풍 2부 계속해서 이제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을 기상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상황, 피해 대응 방법,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대표님, 지금 네. 현재 네. 흰남노 네.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인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인근 쪽에. 예. 그래서 아마 한두 시간이면 포항 쪽으로 나가고 또 예. 한두 시간 있으면 울릉도 쪽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흰남노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이 430km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숫자잖아요. 예. 강력한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건가요? 혹시 부항을 떠보셨나요? 부항이요? 예. 네, 우리 펌핑 해서 한번 예.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 태평양의 태풍은 부항을 뜬 것처럼 바닷물이 한 50cm 정도 올라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안영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서태평양 쪽의 온도가 1도에서 3도 정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넓은 태평양에 1도를 올리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 넣으면 1도 온도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에너지를 태풍이 받기 때문에 태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어제 제주 한라산에 순간 최대 속속과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초속 40m라 그러면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시속으로 바꾸면 144km입니다. 그러니까 144km로 달리는 차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변동하는 기준을 중심부의 바람의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기준이 17m/s입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약한 바람일 것 같지만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가 생기면 우리가 그걸 태풍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40m 이상이 되면 심지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바위들, 아까 제주도 사진도 보셨지만 그러니까요. 많은 바위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겠네요. 40m.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속이 33km만 넘어도 기차가 탈선할 수 있거든요. 바람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대 교량의 경우는 예. 20m/s가 되면은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0m/s라는 건 굉장히 빠른 바람의 속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흰남노가 굉장히 북쪽에서 생겼죠. 예. 보통은 북위 15도 정도 이하에서 생기는데 예. 북위 27도 정도니까 굉장히 북쪽에 생겼고 생기다 보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고 티벳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예. 그걸 피해서 오히려 서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수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얘는 이제 커질 대로 커지는 거죠. 예. 덩치를 키워가지고 있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위축되니까 그 틈새 길을 열어주니까 예.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예. 흰남노가 1+1 태풍이다. 두 개의 태풍을 네, 그렇습니다. 합친 것과 맞먹는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원래 그 흰남노가 이렇게 생겨서 조금만 이렇게 좀 줄어드는 예.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가 고전에 그 제대로 발달 못했던 12호 태풍 후보에 있는 기회가 흡수됐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치면 갑자기 터보를 턴게 됐습니다. 아, 예. 그 작은 태풍에 있는 에너지를 흰남노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눈도 활성화되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건가요? 잘 있지는 않는데 그 태풍도 이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두 개 비슷한 태풍이 있으면 서로 트위스팅도 하고 예. 자리 바꿈도 하고 과거에 우리도 보면 뒤에 생긴 태풍이 먼저 우리나라 쪽 오고 예. 앞에 생긴 태풍이 이래 또 나중에요. 뒤로 밀려가고 예. 상대적으로 예.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뭐 태풍 상륙 시간대가 앞으로 지금 부산에 한 거의 이제 상륙한 됐죠. 상황이고 네. 그래서 해일 피해도 이제 굉장히 우려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해일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남해안을 지났으니까 예. 갑작스레 또 생각되는 건 없는데 다만 이게 그 포항적으로 빠지면 동해안 쪽으로는 계속 그 동해에서 바다에서 그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예. 파도도 세고 이러면 이제 동해 바다 쪽으로 해서 연안 침식이라든가 또 동해 바닷가에 있는 도로들 이런 침식들 또 파괴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네, 풍하고 이제 부산 마린시티도 태풍 차바 만조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이 해일 피해라든지 강풍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재난을 대응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대비 단계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는 결국은 우리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지만 경주에 보면 하동 저수지라고 있는데 경주 쪽에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대피를 공고가 내려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사실 태풍이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어제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네. 이번 흰남노의 최대 고비다. 지금 시각이 7시 네. 54분이니까 이제 거의 다 그 최대 고비를 다다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8시가 넘으면 뭐 태풍의 영향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태풍이 육지에 상륙했다는 것은 좌표계를 잡기 위해서 태풍 중심 눈 있는 쪽을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의 그 반경은 영향 반경은 한 400km, 예. 또 위험 반경은 한 140km 되니까 지금 태풍 이동 속도가 한 시속 40km 정도로 이동하니까 지금 지나서 앞으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꼬리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시간 정도, 앞으로 3시간 정도는 예, 그렇죠. 계속 남해안 또 영향을 3시간 정도 미칠 것이다. 미치고 동해안 가면 또 앞으로 한 2시간 지나서 동해안 빠지면 또 거기서 플러스 한 3시간 이상 계속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12시 오후 정오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겠네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부지방과 수도권은 어떨까요?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동해안보다는 지금 태풍이 좀 멀어지는 쪽에 가 있고 강수 밴드도 이제 조금은 약해지고 하니까 아마 이 수도권은 한 오전을 지나면 조금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창원이죠. 네. 창원이 태풍이 지난데 창원 연결은 이제 좀 잠시 뒤에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부산에서 태풍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까 차바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차바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차바에서 대비를 안 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원래 재난 대응은 다소 과할 정도로 예.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 경감을 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재난은 적은 상황이라도 할도 예.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건 맞고요. 예. 적절한 것 같고요. 차바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응은 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할 줄을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차바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차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머린시티로 바닷물이 들어올지도 몰랐고요. 빌딩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재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바닷물이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바라보는 상점가의 이제 합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종이라든지 이렇게 대놓고 고층 건물 유리창에는 테이핑으로 X자 표시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폭풍의 일이 들어와도 예. 이번에는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합판을 통해서 막는다든가 이런 대응 조치를 했다는 거는 2016년도에 우리가 교훈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밴드를 한다 그래서 예.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빌딩 자체가 우리가 그 허가 상황이고 설계 기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던가 아니면 설계 기준을 높여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별개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강한 지금 같은 흰남노 같은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고층 건물에 사는 분들 유리창 집에 있는 유리창이 깨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X밴드가 소용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예. 태풍이 1년에 한 두어 번은 계속 내습을 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고층 빌딩을 지을 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허가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설계 기준을 상향을 했다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설계 기준을 아무리 상향해도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에서 바람이라든가 물은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절하게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피라든가 그 내습 시의 대피라든가 안전 조치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경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태풍이 오면 이제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예. 안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창원 주민분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훈 어촌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예. 지금 창원이 태풍이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나갔고. 예. 새벽녘에는 비바람이 그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많이 잦아들고 비는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 네, 바닷가 근처라 불안감이 더 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대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대체로 선박을 보유한 어민들이다 보니 예. 선박을 이동했다고 해도 파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피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선박이 부서질까봐 그 대피를 안 하시는 선박 상황을 밤에 보시는 극비에 거군요. 대해서 어디 대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태풍이 이제 거의 지나갔다니까 이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자, 지난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위력은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예, 매미 때보다 세력은 강하다고 하지만은 예, 저희 맹동한 기준으로 본다하면 방파제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네,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인데 태풍이 이제 오는 것을 예비해서 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들을 좀 하셨을까요? 예, 아까 방파제 예. 얘기하셨는데 방파제 말고 다른 대비책이 좀 있었을까요? 네. 예, 대부분 우리 어민들이 배를 갖다 육지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맥이라 하는 배인데 그 배를 갖다 거의 한 50척 육상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현재 피해가 이제 큰 피해가 없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상훈 기장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까 지금 뭐 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방파제를 높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전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대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예.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보면은 시설물을 통한 구조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야 될 부분은 예. 우리나라의 방제 역량이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같은 것들이 10년 전, 20년에 왔더라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은 많이 경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배가 걱정이 돼서 대피를 안 하셨다라고 네. 이제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배가 보이는 건물에서 아마 그 체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어민분들은 배가 생활의 모든 거에 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 가까운 건물에서 보이는 곳에서 체류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대피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상당히 틀린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때는 사실은 재산보다는 인명 피해를 먼저 우선시해야 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자, 지금 뭐 태풍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앞으로 이제 서너 시간, 뭐 동쪽 지역은 뭐 4-5시간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태풍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좀 걸릴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또 이 강풍대가 네. 저희들은 패치라서 이제 군데군데 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벗어나려면 오늘 뭐 오후 늦게까지는 계속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잠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소환한 반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오히려 방어권을 주는 것이라 했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휘한 두 차례 지휘한 6건이 유효합니다. 여당은 피의자 수사가 검찰의 임무라고 가세했습니다. 간 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라인이라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청문회에선 채널A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질의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 최강욱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인사 보면 윤석열 라인들이 요직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검찰총장 후보자님 인사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습관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저한테 그런 제보가 있기 저한테도 때문에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후보자님 절대로 그거는 못하게 중요한 합니다. 사석에서 이원석 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 네. 자,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면은 뭐 어떻게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은 딱 두 개입니다. 어찌 예.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 문제, 예. 또 하나가 이제 수사 정보 유출 문제인데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라인, 소위 과거에 윤석열 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 대한 수사는 좀 강하게 하고 소위 이제 이 현 정부에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질문한 게 아니 윤 대통령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친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수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질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원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난 사석에서도 안 부르고 사람들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원석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간에 이제 이 본인이 겪어왔던 이 검찰로서의 길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이제 과거 검사 예. 지금 대통령과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윤석열 사단이니까 지금 뭐 검찰이나 법무부나 대부분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중립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독립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 하나가 이제 이원석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에 이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의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소위 이제 정은호 게이트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법관 비리들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돼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김연보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감사원에게 이거를 수사 자료 같은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수사 정보를 유출한 거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인 건데 예. 저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이게 죄가 되면은 그때 처벌 안 받았겠습니까? 인 거죠. 만약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면 이제 일단은 이원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비위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미 또 법원행정처에서 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질의해 주는 것을 보강해 준 것뿐이지 뭐 수사 정보나 수사 자료 같은 것을 유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으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으로 예. 참석한 최강욱 의원의 자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의원님은 세 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네,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전 출신 맞습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무방해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청문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냉정하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느냐 놓고 보면 예.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좀 더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지금 재판에 일단 혐의 한 3개 정도 계류 중인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검찰 손을 좀 떠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공소유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이. 그럼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런 부분 이해 충돌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논란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나왔을 때도 저도 진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쯤 되면 최강욱 의원이나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라도 좀 법사위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인데 저는 최강욱 의원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보여요, 자꾸.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때마다 계속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설전으로 지금 본질과 사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강욱 의원에게 제가 뭐 이해충돌해다 하니까 빠져라가 아니라 이런 논란의 중심에 계속 쓰는 것은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측면에서라도 저는 법사에서 오히려 그냥 나가고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보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당의 의지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최강욱 의원 본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완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힘들다면 그건 뭐 최강욱 의원도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바꾸고 당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당 입장에서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일단 13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원석 총장 후보자는 호남 출신이고 소위 아까 김남국 의원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뭐 소위 윤석열 라인이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검찰로서의 족적을 보면 후보자로 손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저는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항의의 의미겠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가 통과가 안 돼도 임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임명은 당연히 가능한데요. 임명이 당연히 가능해도 이게 이런 거잖아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데 임명하면 또 독선, 독주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퍼레이드 태풍 흰남노 속보를 특보로 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를 자정을 통해서 제주를 지난 태풍 흰남노 지금 부산에 거의 상륙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흰남노의 위치 또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해운대는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부산은 오전 6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했다가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초속 2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해운대 상가에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날아갔고 나무 판자도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까지 차량 침수 등 피해 신고가 100건이 넘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오후까지 순간 최대 초속 30m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는 빌딩풍도 더해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파도 높이도 12m가 예상되는데 일부 해안가 도로는 만조 시간인 새벽 4시 반쯤부터 얼음 무릎 높이만큼 침수되는 등 해일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오전까지 최대 100mm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부산 시내 도로 40곳 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부산시는 마을 회관 등 2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대피 공간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지금 울산도 태풍이 거의 지나가서 태풍의 위협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는데 지금 큰 피해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배상윤 기자, 울산도 비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오전 7시 10분쯤 이곳 울산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울산 지역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현재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유속이 워낙 빠르고 물이 불어나고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울주군 언양읍 인근 주택 등 141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울산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3단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부터 울산 동구 성끝마을 주민 등 해안가 주민 57명을 인근 주민센터와 숙박업소에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배치해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오늘 울산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이 곧 울산에 가장 가까워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울산 방어진항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날이 밝으면서 태풍이 관통한 경남 창원, 태풍 피해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도 통째로 떨어지고 침수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기사,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는 오전 6시쯤 창원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몰아친 강풍에 건물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부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산청 경호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강댐은 현재 수문을 열고 초당 3,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의 모든 학교는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을 합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해에서는 변전소가 침수됐고 밀양과 통영에서 48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까지 창원 부산 간도로 부산 방향 전 구간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또 지하차도와 해안도로를 비롯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36곳 정도가 통행과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만조와 함께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해안지대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항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향하기 직전에 들렸던 전남, 제주 잇따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전남 여수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남 여수는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던 거센 빗줄기는 아침 6시 이후로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부상과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새벽 4시쯤 여수와 약 80km 떨어진 곳까지 근접했습니다. 거문도에선 13m가 넘는 파도가 관측됐고 신안 가고도에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2.3m까지 불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벌교 IC부터 순천만 IC까지 양방향 모두 강풍 피해 우려로 차단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비바람 상황은 조금씩 나아져 중단될 예정이었던 여수 시내버스는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능성이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탈선 우려로 호남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례와 보성 등 특별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선 주민 2,3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전남엔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최대 40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강풍 반경이 넓어 한반도 전역이 아직 영향권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가장 먼저 태풍을 맞았던 제주, 현재는 강풍도 좀 줄어들고 비도 좀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폭우가 쏟아졌던 이곳 서귀포 법한포구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간만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내내 강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만 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밤 사이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바람에 못 이겨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어선이 바람에 떠밀려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 신고 건수만
198건에 달합니다. 이 중 고립 등으로 인해 인명구조를 요청한 건만 11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잇는 항로는 모두 폐쇄됐고 어제 오후 2시 이후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 지역 학교는 대부분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람에 파도가 거세지면서 해안가 인근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도 밤사이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교통대란도 걱정인데요. 한강 잠수교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민혁 기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나요? 네, 빗줄기는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밤새 곳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곳 잠수교의 현재 수위도 8.8m를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7시 50분쯤 잠수교 보행료를 통제한 데 이어 9시 50분쯤엔 잠수교 양방향을 통제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엔 올림픽대로 가양에서 동작까지 양방향과 동부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자정즈음부터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도 통행이 막혔습니다. 양재철로 하부도로 일부 구간도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의 출입이 금지됐고 우면산과 청계산 같은 등산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 통제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고 중학교는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도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인력을 6,400명으로 늘리고 침수 취약 지역엔 모래주머니 32만 개를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중국 쓰촨성에서는 어제 오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은 최근 5년 사이에 중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큰 바위와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비상 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2시 52분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쯔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12시 56분쯤 쓰촨성 야안시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집안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그릇에 음식물이 넘칠 정도의 진동이 전해졌고 산사태로 인해 도로와 통신이 두절되고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전력망이 손상돼 약 4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600여 명이 투입돼 피해자 구조와 전력과 통신 복원 등에 동원된 상황. 외신 등에 따르면 지진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했고 16명이 연락 두절됐으며 50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7년 아바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역대급 위력으로 상륙한 태풍 걱정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태풍 힘남노에 대비해 어제 일찌감치 선박들은 피항했고 뒤이어 하늘길도 멈춰 김포공항 계류장에는 항공기가 결박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비를 마쳤지만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밤새 들어온 신고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태풍에 전신주가 쓰러져 신고가 이어졌고 도로에는 많은 돌들과 주변 공터에 세워놓은 보트까지 날아왔습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쳐 제거 작업을 펼쳤습니다. 여수에서는 거리에 간판이 떨어져 신고가 접수됐고 교동시장의 상인들은 밤새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밤새 모두 한마음으로 소중한 생명 잃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새벽 4시 50분쯤 거제 부근에 상륙한 뒤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경남 내륙 지역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울릉도 서쪽 지역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주와 서해안에는 비가 잦아들고 있지만 영남 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 포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남 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영동 남부 지역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경남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고요. 태풍의 강풍 반경이 무척 넓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 이렇게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낮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특보도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오늘까지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이 최고 12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특집 뉴스 퍼레이드 1,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